안녕하세요, 권재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계 설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구멍, 나사, 슬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의 위치는 솔리드 그룹에 구멍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멍 커맨드 창에서 구멍 옵션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구멍 옵션 창이 나오는데요. 총 5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화. 이거는 일반 드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스레드, 탭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카운트 보어. 네 번째, 카운터 싱크. 다섯 번째, 테이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단순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드릴을 의미하는데요. 표준부터 맞춤까지 있는데 여기는 따로 만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 설정을 하실 때는요. 크기값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미리 정의된 크기값이 있는데 사실은 저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구멍 직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2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멍 범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전체, 두 번째 다음 면까지, 세 번째 범위 시작 끝, 네 번째 한정 범위입니다. 저는 다음 면까지를 선택하고 그대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선택, 왼쪽 모서리에다가 클릭, 그 다음에 스케치 쌓기, 마침 누르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와 같이 이렇게 관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구멍에 깊이 값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명령어 선택, 면 선택, 그리고 옵션, 여기서 이번에 크기 값을 15 정도로 바꾸겠고요. 그리고 한정 범위로 바꾸겠습니다. 구멍 깊이, 바로 이곳이 거리 값을 넣는 곳인데요. 제가 30mm 정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모서리 클릭, 스케치 닫기. 그렇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끝에 그 드릴의 끝에 부분이 플랫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보통 엔드밀 형태의 모양이겠죠. 일반 드릴 경우에는 V 버튼이 있습니다. 그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옵션 버튼을 다시 클릭하시고요. 바닥면 V 각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확인 하시게 되면은 저렇게 V 버튼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끝났으면 마침 취소 누릅니다. 이번에는 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옵션 선택, 두 번째 탭. 탭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크기 값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M10을 넣어 주겠고요. 그 다음에 구멍 범위 다음 면까지,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왼쪽에 있는 구멍 범위는 드릴의 깊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탭 가공을 할 때는 드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탭 작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드릴의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스레드 범위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드릴하고 똑같은 깊이의 탭을 내겠다. 그러면 구멍 범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됐으면 마침 평면 선택, 그 다음에 모서리 클릭, 스케치 닫기. 마침 취소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탭 이미지가 매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탭에 깊이를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옵션 선택, 똑같이 깊이 값은 아니죠. 크기 값은 M10. 제가 깊이를 30mm 넣어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탭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유황 범위를 30으로 바꾸고요. 드릴의 깊이, 드릴이 좀 더 들어가죠. 한정 범위로 바꾸고 탭의 깊이가 30이니까 거기서 2mm 정도만 더 주시면 됩니다. 32. 이게 원래는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1점 몇이 나오는데 뭐 그냥 대략적으로 2mm 정도 더 많이 깊이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면 V각도 끝났으면 확인, 그 다음에 면 선택, 이번에도 모서리 클릭, 스케치 닫기, 마침 취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드릴의 깊이,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드릴의 깊이죠. 그리고 탭의 깊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저희가 넣은 값은 탭의 깊이 30, 드릴의 깊이 32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나사선은 이미지 매핑을 한 겁니다.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형상을 제작하겠다. 그러면은 실제 모델링에서 나사선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패스파인더에서 구멍을 선택, 정의 편집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나사라고 써 있죠. 여기를 클릭. 그 다음에 실제 나사를 체크. 창 하나 나오죠. 그대로 예스. 그리고 마침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커팅한 모습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화면을 좀 돌려서요. 구멍 명령어 선택, 옵션 선택,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카운트 보어. 카운트 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M 몇 카운트 보어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기 값을 M10으로 잡아 주시게 되면은 알아서 세팅 값이 조절이 됩니다. 됐으면 그대로 확인, 평면 선택, 모서리 클릭. 됐으면 스케치 닫기, 마침 취소.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구멍, 옵션 선택, 카운터 싱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카운터 싱크도 마찬가지로 나사를 기준으로 값을 표시를 많이 하죠. 그럼 저는 M10, 그 다음에 확인, 평면 선택, 모서리. 됐으면 스케치 닫기, 마침 취소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옵션을 한번 좀 볼게요. 구멍 명령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옵션 들어가게 되면은요, 아까 제가 스레드 탭에서요, 우리가 일반적인 탭은 표준 스레드입니다. 배관 같은 경우 있죠. 그럴 경우는 하위 유형에서 표준 파이프 스레드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규격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규격으로 선택해서 값을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카운트 보어, 예를 들어서 카운트 보어가 됐든 탭이 됐든 가공 후 끝에 못따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스레드 탭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M10짜리 한번 잡아 볼게요. M1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못따기가 있어요. 내가 시작 못따기 체크, 못따기 값 1mm, 각도 45도. 됐으면 확인, 평면 선택, 모서리 클릭, 닫기. 마침 보게 되면은 탭 가공과 함께 못따기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수나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구멍은
선택 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출 명령어 선택, 평면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점 이용 원을 선택 후 원을 하나 그릴게요. 치수는 10mm 정도 넣을게요. 이런 착도 나오면 그냥 확인. 그 다음에 스케치 닫기. 돌출량은 대략 한 30mm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부분을 못따기 이용해서 2mm 정도 줘볼까요? 체크. 너무 많네요. 1mm. 확인 됐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돌출할 때 값이 몇이었습니까? 10mm였죠? 그러면 순환사 만들어 볼게요. 구멍 명령어를 확장하시게 되면은 나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합니다. 나사 옵션 나오는데요. 표준 스레드 선택할게요. 그대로 확인. 그러면 원통 클릭. 그리고 끝 단계 클릭. 그러면 솔리드 엣지가 자동으로 원통의 규격을 확인해서 맞는 사이즈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M10 선택, 마침 취소까지 누르게 되면은요, 순화사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사산이요, 끝에까지 가진 않죠. 대략적으로 제가 여기를 한 5mm 띄우겠다. 그럴 경우에는 나사 선택, 정의 편집, 클릭, 그 다음에 매개변수 단계 가신 다음에요. 옵셋 값 5mm 엔터. 마침 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과 같이 끝에 모서리에서 5mm 떨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구멍 명령어와 마찬가지로 수나사도 실제로 커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사 선택, 정의 편집, 실제 나사 단계 클릭, 체크합니다. 확인, 마침 하면은 실제로 나사살을 만들어주죠. 수나사를 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슬롯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작업했던 거는 삭제를 하겠고요. 컨트롤 I. 슬롯 명령어는 구멍 명령어를 확장하시게 되면은 밑에 슬롯이라고 있습니다. 명령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 옵션 선택. 그러면은 슬롯 명령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끝에 모양이 전체 끝이라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원호 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거는 바로 원호 끝이라는 명령어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폭, 슬롯의 폭을 의미하겠죠? 제가 15mm 정도 넣어볼게요. 확인, 화면 돌려서 면 선택, 라인, 그리고 수평 수직 명령어 이용해서 원점과 선의 중심점을 수직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치수는 한 50, 그 다음에 밑에 모서리부터 선까지 제가 한 15mm 주겠습니다. 됐죠? 끝났으면 스케치 닫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롯 모양이 만들어지죠? 옵션을 관통 하고요. 화살표를 바디 쪽으로 향하게 하겠습니다. 클릭, 마침 취소 하게 되면은 슬롯을 만들 수 있어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슬롯형의 카운트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어떤 건지 화면 볼게요. 슬롯 명령어 선택, 옵션, 그러면 여기 보시면 카운트보어라고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카운트보어 스타일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숨김, 하나는 양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은 어떤 기능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숨김을 많이 쓰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치수를 넣을 때 깊이 옵셋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경로 옵셋 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원의 중심부터 끝에까지의 거리 값을 생각해서 카운트보어를 넣죠. 근데 이거는 지금 보이시는 카운트보어의 범위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기능을 쓰시려면은 한 번 더 계산을 생각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으면 확인, 평면 선택, 똑같이 선 그리겠고요. 그냥 그대로 스케치 닫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네요. 첫 번째 슬롯은 삭제하면은 이런 형상이 나옵니다. 위치가 좀 안 좋죠?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스케치를 이동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슬롯형 카운트보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멍, 나사, 슬롯까지 명령어 확인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